안녕하세요. 보만세를 읽어드립니다. 보만세 라디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프로엔잡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오늘 저는 조금 느슨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월 4일 글이 제법 많은데요. 아하, 목소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영업 꿀팁 올려주셨는데요. 와인컬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실손보험 4세대 전환 필요성. 안녕하세요. 와인컬러입니다. 작년에 실손 안내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에서 2세대 실손 가입한 고객에게 절대로 4세대로 바꾸지 말라는 설계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등의 안내를 통해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부족한 보장을 추가로 하는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손 안내사항 09년 9월까지 각 보험사별로 판매한 실손보험은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혜택을 실현하며 공적 보험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가입 당시의 순수한 필요성과 달리 유지 기간에 발생할 부작용, 즉 과도한 의료 서비스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불이익과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1세대 실손보험을 끝으로 09년 10월 생손보 전 보험사가 동일한 내용의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세대 실손, 표준화 실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2세대 실손의 판매로 전 보험사가 같은 보장, 같은 보험료의 실손을 판매하였으나 보장의 내용은 여전히 매우 관대하고 급여, 비급여 치료를 막론하고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실손 처리할 수 있어서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유도하는 일부 병의원과 이러한 치료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수용한 환자의 증가로 실손보험과 보험료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집단요율제를 적용하는 실손보험의 구조상 선량한 대다수 실손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전 국민이 실손보험료 폭등의 고통을 체감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피부치료가 대표적인 분쟁 사례가 되면서 전년 대비 보험금 증가율 1위 백내장 수술, 2위 암, 3위 피부치료. 피부치료는 건조증, 아토피 치료 등의 목적에 실손보험 적용되지만 리프팅, 피부톤 개선, 광채 등 피부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실손보험은 제3세대 착한 실손으로 개정되어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하고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로 본인 부담금을 인상시키고 3대 비급여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를 특약으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집단요율제 적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일반 국민들은 지속적인 보험료의 인상, 보험사의 실손 보험료 현실화가 어려워 실손 손해율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21년 7월부터 다시 실손은 4세대 실손으로 개정되었다. 4세대 실손의 핵심은 집단요율제에서 개별 요율제로의 변경으로 실손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가입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비용 중 비급여 청구가 연간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100에서 300% 보험료를 인상하는 구조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40세 남자 기준 1세대 47,485원, 2세대 31,295원, 3세대 15,058원이 4세대는 11,649원으로 보험료가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보험료가 아닌 향후 평생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개인 수천만 원부터 가족 단위 억대 보험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도 대부분은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되어도 최소한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되므로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은 가입자가 모두 합리적인 가입 방안이 되고 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평생 실손보험료 부담 금액. 지금과 달리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70세 이상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고 그 당시 실손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앞으로 납입할 실손보험료는 최소 어느 정도이겠는가. 세 번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월, 연간 단위로 얼마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매년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평생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가. 네 번째, 4세대 실손의 비급여, 3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보험료 절감을 감안한다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참고로 1에서 3세대 건강한 실손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1에서 3세대 남은 가입자의 손해율은 급격히 늘어나서 평생 납입해야 할 실손 의료비는 더욱 빠르게 인상될 확률이 높다. 현재 실손보험 상담 포인트로는 4세대 실손 전환으로 절감된 총 보험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 첫 번째, 중대한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 본인 부담 증가로 고액 치료비 필요한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자금 추가 확보 필요와 입원에서 통원 치료 중심의 의료기술 변화에 따른 신치료기술 추가 보장. 1에서 4세대 실손 모두 입원 치료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통원 치료비는 대부분 1일 2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암 등 중대한 질병의 통원 치료는 이미 수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이다. 이에 대한 신치료 기술을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소멸되는 실손보험료를 가족의 생활자금 및 은퇴자금으로 재설계 가능하다. 좋은 글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전도사님, 저는 무조건 바꿔드립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실손정보 감사합니다. 롱님,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영진에셋 박단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녹음하기 전에 이제 카톡으로 상담이 한 건 있었는데, 그분은 1억에 100만 원이시거든요. 본인 부담금 5천 원 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저는 유지를 권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1억에 100 혹은 1억에 50만 원이 많으시거든요. 다음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밍 가입 인사 올려주셨어요. 광주 어센틱 보험설계사 준비 중인 오부밍 가입 인사합니다 하셨어요. 어센틱 소속이고요. 아직 보험 경력은 없으시고 보만세를 통해서 보험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경력 없는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험전도사님, 와인컬러님, 한다된다 2024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몬스터님, 다오라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휴머니스트님, 초보자님, 베리아로마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피읍피읍님 모두 환영의 인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영업일기 올라왔습니다. 보험전도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진호의 영업일기 하루가 참 기네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보험한세 보험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업일기 작성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전 헬스 PT와 골프 레슨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후 제가 바로 한 일은 독서입니다.
저 혼자만의 루틴입니다. 오늘은 남채원 팀장님이 지점장님과 저에게 점심을 사준다고 하여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평소에 못 나누었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기른 쌈을 주는 특이한 식당이었습니다. 요즘 이거 제법 많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지점장님이 커피를 사주시고 1시간 동안 남채원 팀장님 멘탈 강화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이번에 구입한 퍼미션 DB 고객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남자라서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고객의 말을 받아주고 어쨌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고객들의 경우에도 여성 설계사가 불편해서 남자 설계사만 찾는 고객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저녁 밤늦게 퇴근을 했는데 잠깐 쉰다는 게 또 차박을 하게 되었네요. 휴게소에 잠깐 쉰다는 게 일어나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하루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차박, 휴게소 차박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숙소를 잡아서 그냥 쉬어요. 와인컬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동남 조상현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나미님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셨군요. 서리얼리님 고양이가 따봉하고 있어요. 정말 보험전도사님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실까 저 매번 많이 반성합니다. 초보소 일개사 영업 꿀팁 게시판에 보험전도사님께서 2024년 새로 만든 영업일지 공유합니다 라고 해서 영업일지 양식을 올려주셨습니다. 양식지가 너무 세련됐어요. 정말 이거는 저도 출력해서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케줄을 관리해 보았는데 결국 이런 매일 쓰는 일기 형태의 영업일지가 저한테 가장 잘 맞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사용 중입니다. 시간별로 해야 할 스케줄을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그날마다 체크하거나 기록해야 할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감사일기, 100번 쓰기 등 매일 제가 기록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뭔가를 딱 새로 해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사용하는 스케줄러가 없다면 이 양식으로 매일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보험전도사님 진짜 멋지세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공유해 주시고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영진에셋 박단장님 약방감초 김성수성님 다동남 조상현님 미라클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모두 좋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건 정말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컬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2021년 암 발병 순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갑상선암이 암 질환 중 3년째 발병률 1위로 집계된 사실이 발표되면서 갑상선암 과잉 진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0년 전 갑상선암 폭증 문제가 과잉 진단 때문이라는 비판을 맞으면서 3위까지 내려갔던 갑상선암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다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국립암센터장까지 나서서 과잉 진단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의사단체 갑상선암 과잉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초음파 검진을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에서 68.6명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1위, 갑상선암이 2위였지만 남성 갑상선암이 늘어나 전체 1위가 된 것이다. 본래 갑상선암은 전체 암의 1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암 종별 발생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다. 게다가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0% 전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갑상선암 조기 진단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도 전체 암 생존율은 72.1%인데 갑상선암은 100.1%로 나왔다. 100%가 넘으면 오히려 암 환자가 전체 인구보다 많이 생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갑상선 검진을 부추기는 의료기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 원장은 생존율이 100% 이상인 것은 대부분 갑상선암을 찾아내어 진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의 갑상선암 90%는 과잉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대한민국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 일본의 15배에 달하는데 세계 의학사에서도 괴이한 현상으로 인식한다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 그 원인은 특별한 발암물질이나 공해도 아닌 과도한 갑상선 초음파 검진으로 인한 무분별한 암 진단 때문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갑상선 검진과 결절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경우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 갑상선 결절은 성인의 약 50%에서 발견되고 악성인 경우는 5% 미만이다. 결절 조기 발견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거나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진을 고려할 수 있다. 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도 모양과 크기, 위치가 암으로 의심되는 경우만 조직 검사를 한다.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이 커지는지 지켜보는 면밀한 추적 관찰 또는 제거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지켜보다가 암이 커졌을 때 수술해도 환자의 생존율이나 재발 등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대국민 성명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자발적으로 요구하거나 건강검진 항목에서 선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며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은 갑상선 초음파 검진으로 인하여 평생을 원치 않는 갑상선암 환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경주박님, 보험전도사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서 갑상선암은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한데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방사능과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야 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경상권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경상권에서는 림프암이나 혈액암, 갑상선암 진단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한 2달 정도 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 고객님들도 갑상선, 림프암, 혈액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영업을 주로 하는 곳이 경상권이다 보니까 경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이런 통계, 제가 전공도 이쪽 분야, 그러니까 이런 통계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지역별 통계 수치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우스갯소리로 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안보험 잘 넣어두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병률을 높였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댓글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고객님께서는 갑상선암의 크기는 굉장히 작으신데 전이 상태가 심각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크기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오면 일방적으로 이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통계적인 내용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준 후기 대구 A 플러스 S의 보장 분석 강의 후기 올라왔습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요거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보험전도사님, 닝호리님,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모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녹화본 신청 가능하다고 댓글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 폼 작성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링크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었네요. 안양 한다 된다 2024 등업 요청해요 하셨습니다. 닉네임은 한다 된다 2024님이시고요. 하나생명 소속으로 보험 경력은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개척 노하우와 자료 준비, 마인드셋을 보만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년 새싹입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차 때 좀 저는 좌절을 많이 했었던 시기여서 1년차 때 멋지세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게. 봄 설계사 조이파파원님, 와인컬러님, 감탄본부 황영호님, 보만세 스템님, 카이원님, 보험전도사님, 몬스터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다오라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초보자님, 아로마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피읍피읍님 모두 환영 댓글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IoT 설계사님, 이번 주에 정말 질문군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설계사 등록 문의하셨습니다. 대리점 자격으로 GA의 설계사로 등록 가능한가요? GA의 보험 대리점 자격증 또는 경력 충족 후 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감탄본부 황영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대리점 자격으로 설계사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점 자격을 갖추신 분은 경력이 딱히 필요 없고 대리점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일반 설계사는 대리점 자격을 갖추려면 설계사 경력 2년 이상 넘어가면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직을 하실 생각이 확고해지셨나 봅니다. 보험전도사님께서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전도사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책상 정리하기.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기. 세 번째, 부탁 거절하기. 네 번째, 자신만의 규율 만들기. 5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말기. 그럼 참고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는 요 5가지 중에 5가지를 모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 일단 못할 것 같네요. 이 글을 보니까. 제로엘치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4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나나미님 3번 5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1번 읽자 말자 좌절했어요. 책상 정리 진짜 못하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도 동의한다고 합니다. 책상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책상 정리 정말 저희 남편이 정말 싫어합니다. 제 책상. 음, 부끄럽습니다.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뉴스입니다. 보만세 스템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백내장 실손보험금 정비 손해율에 미칠 영향은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안을 마련했다. 기존 서류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보험금 지급 방안도 마련한 가운데 향후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을 확산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자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손보사가 지급심사를 강화하거나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손보사가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필요 없는 대부분의 지급권을 통원한도로 보상하자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지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한정책과제로 선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이다. 우선 과잉진료, 부당청구가 우려가 적은 고령자, 만 65세 이상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 수술, 상급 종합병원 시행 수술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세부 의료 기록을 제출할 필요성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다른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 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지급기준 정비 방안은 2021년부터 정비 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수술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정비안이 본격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화질환 중 하나로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국내 70대 이상 환자 91.3%가 앓고 있다. 여기에 노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향후 백내장 진료 수요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단초점 수술을 다초점 수술로, 동원을 입원으로 둔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발생 항목은 제외돼 있어 손해율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상품 합산 손해율은 118.0%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손실액은 4천억 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은 노년 연령층에게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질환이며 보험사들도 이를 인지해 당국이 발표한 정비안과 방향성을 갖게 두고 있었다라며 당국이 과잉진료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기간을 두고 있어 손해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전도사님과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께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 고객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과잉진료 하시는 병원 가시지 일단 마시라고. 결국은 손해는 고객님이 보시고 의사배를 불려주는 격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뭐 결국 수술하시고 났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보만세 스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연중기획 고령인구 1000만 명 보험의 역할을 넓히자 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 국내 보험산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구조적인 경기 변동성 확대로 보험 영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IFRS 17의 반사이익으로 보험사들은 올해도 실적 상승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 17과 KIC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장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인 1058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20에서 2070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2070년 기대 수명은 91.2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리나라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내 보험업계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인구수의 반등은커녕 지금만큼 유지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 더 앞당겨지면서 사적 개인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보험신문은 고령인구 1000만 명, 보험의 역할을 넓히자라는 주제의 연중기획 시리즈를 마련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기획기사를 매달 1에서 2회 연재할 계획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국내 금융 및 산업계에서는 뉴 실버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뉴 실버 관련 투자와 소비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로 불렀지만 최근 뉴 실버는 여유로운 자금과 시간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은퇴 이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뉴 실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은 보험산업이 뉴 실버들이 제2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고령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보험신문 박상섭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보험전도사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참 나이가 든다는 게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걱정도 되네요. 다음 뉴스 신문입니다. 보만세 스텝님께서 올려주신 보험 뉴스입니다. 신사업 키워드 생보는 요양, 손보는 펫보험.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노인 요양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인 950만 명이다.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15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실버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10조 원 규모였던 요양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시장은 2012년 2조 9천억 원에서 2020년 10조 원 규모로 연평균 16.6% 성장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 요양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KB라이프 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 케어를 통해 첫 번째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를 선보였다. 또 거주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그룹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노블카운티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TF도 신설했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지난해 2월 자회사 신한금융플러스의 요양사업 부문을 신설한 바 있다. 최근 신한라이프의 요양사업은 신한금융플러스에서 신한큐브온 중심으로 재편했다. 신한라이프는 현재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서울 은평구 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과 은퇴빌리지 조성도 검토 중이다. NH농협생명도 요양사업 TF 운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신년 신사업 화두로 펫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펫보험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펫보험 시장이 성장 가도에 올랐다.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유 계약은 11만 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수보험료는 442억 원으로 집계된다. 2022년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 1,896건으로 2018년에 비하면 4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의지가 더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국내 펫보험 강자는 메리츠화재다. 2018년 국내 최초로 내놓은 장기 반려동물 실손보험 페퍼민트가 전체 펫보험 원수보험료 80%를 차지한다. 메리츠화재는 보장 비율과 가입 연령을 확대한 페퍼민트 퍼피앤홈 서비스, 페퍼민트 캣앤홈 보험도 출시했다. 이 신상품 2종은 기존 보장 내용과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반려견 3%, 반려묘 15% 저렴하다. 삼성화재는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 가입 가능한 장기 펫보험 상품 위풍댕댕을 판매하고 있다. 위풍댕댕은 반려견 의료비, 수술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지난해 3월에는 3년,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는 반려묘 펫보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DB손해보험도 적극적으로 펫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출시했다. 높은 가성비가 장점이다. 연간 보장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수술 1일 한도는 250만 원이다. 보험업계 최초 반려견 MRI CT 촬영 시 1당 한도 100만 원으로 늘렸다. 한국보험신문 이소라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펫보험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댕댕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신분증, 그러니까 반려동물 신분증도 이제 아직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강아지들은 좀 자주 병원을 잘 갈 수 있지만 고양이들은 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병원 가면 강아지들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연간 반려묘 병원비를 한 3, 4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다음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플님께서 강의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황경호 후기 온라인 보험 영업 전문가 마스터 과정 현재 진행형 후기입니다 하셨습니다. 온라인 보험 영업 전문가 마스터 과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온라인 영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닌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후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링크까지 걸어주셨네요. 정성스러운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입 인사글 올라왔습니다. 카이원님, 대구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카이원 가입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보험 경력 2개월 차로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2개월 차인 초보 설계사입니다 하셨어요. 2차월이시면 진짜 하루에 절반은 교육받으시는데 쓰시고 계시죠?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만세 스텝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영진에스텍 박단장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험전도사님, 제니지리님, 몬스터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보미밤비님, 다오라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휴머니스트님, 일산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초보자님, 베리아로마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피읍피읍님 환영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이게 한번 밀렸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다음 글 제가 올렸네요. 2024년 1월 1일자 보만세 라디오 올렸습니다. 라는 곡. 다음 글 바로 넘어갈게요. 자유 게시판에 다동남 조상현님께서 미라클 모닝 2024년 1월 4일 아침 독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AI를 통해 조금씩 실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될 것 같아 정독후 책 추천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AI로 브랜딩하다라는 책을 읽고 계시는데요. 거의 62페이지 읽으셨다고 하는데 정독 후에 책 추천으로 작성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전도사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제로웰치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프림로즈님, DB파트너님 다들 감사하다고 전해주셨네요. 자유 게시판 글입니다. 질문이네요. 린치핀님께서 6개월 전 부정맥 진단 신규 가입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DB가 배정됐는데 6개월 전 부정맥 진단 받으신 분인데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네. 약방감초 김성수성님. 네. 간편고지 확인해 보시면 가능한 상품 있어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치매, 치아, 운전자, 화재, 간병인 등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많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내 고객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해서 추가 계약 소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미님, 2일 간병 괜찮겠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입 인사글 올라왔습니다. 몬스터님. 소속 보험회사는 현재 없으시고 보험 경력 없으시다고 하세요. 보만세에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싶으시고 보험 설계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있는 후배의 권유로 가입했습니다 하셨는데 설계사 시험 꼭 합격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글들을 읽으실 때 쉽게 술술 읽혀지시길 바랍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만세 스텝님, 보험전도사님,
다동남 조상현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다호라님, 국커멍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휴머니스트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초보자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피우피움님 모두 환영 댓글 남겨주셨고 몬스터님이 일일이 다 대댓글까지 남겨주셨어요. 초보 설계사 질문방에 올라왔습니다. 보만세 스텝님, 사랑니 발치 4세대 실비보험 적용 여부. 사랑니 발치도 4세대 실비보험이 적용될까요? 답은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니 발치는 매복 발치로 분류가 돼서 원래 건강보험이 되니까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제로웰치님의 유튜브 글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3가지 습관. 책 광고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건 읽고 서로 공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프림로즈님, 서리얼님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벤트 게시판 12월 보만세 베스트웨어를 시상합니다. 부상으로 치킨 쏘셨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께서 매달 열심히 활동하시는 보만세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3개 부문으로 이달의 게시글 1위, 보험 영업에 유용한 글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으로 최소 10개 이상 영업일기, 계약 사례, 보상 사례, 심사 사례, 보험 정보, 보험 자료 등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달의 댓글 수는 댓글을 제일 많이 다신 분, 이달의 좋아요 수는 게시글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을 뽑는다고 하시네요. 그럼 두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게시글 수 1위 다오라님, 이달의 댓글 수 1위 비타봄 헬레나님, 이달의 좋아요 받은 수 1위 개척하는 후님. 당첨되신 분들은 조이파파님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치킨 선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와, 다들 축하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보험전도사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다오라님, 미라클님, 보미바미님, 드럼동님, 성영진 방탄지점장님, 해피블라썸님, 내가미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교보독순이님 모두 축하한다고 해주셨네요.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뉴스입니다. 보험설명서 임성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충치치료 필요한 상태로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거절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A씨는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 개시일 이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재산보험 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 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치아보험의 보철치료비 보험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 입원 일당 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실 이 기사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중복적인 기사는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려주신 글은 너무 감사합니다.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꿀팁 보만세 스텝님께서 3세대 실비 종합병원 1인 실사용 시 특실 사용 계산법 하셨습니다. 3세대 실비 종합병원 1인 실사용 시 50% 자부담 있는 걸로 아는데 특실 사용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구분되어 있지만 약관에서는 특실이라고 따로 더해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셨는데 보험설명서 임성환님께서 상급병실 차액은 기본적으로 특실의 사용 금액에서 기본 병실 사용료를 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기준병실 자체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기준병실은 지금 병원비 자체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상급병실에 특실이건 1인실이건 2인실이건 병실료 나오는 거에 50% 단 하루 이용 금액이 이제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 있으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컬러님께서 영업 꿀팁 성공 마인드 올려주셨습니다. 사업가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집중력, 스스로에게 질문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컬러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 구절 인용해봅니다. 사업은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미리 안 될 것을 알고 도전하지 않고 하다가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으로 인해 10명의 사업가 중 9명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나의 집중 포커스 능력은 얼마나 될까?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전 이상의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수익이 나는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비전이 있어도 90%의 사업가는 실패한다. 사업 전망을 돈으로 바꾸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봐야 한다. 나의 포커스 집중력은 얼마나 될까? 첫 번째, 힘든 시기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두 번째, 얼마나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가? 세 번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줄 아는가? 네 번째,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비전에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자신이 개발한 프로젝트 중에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사업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가? 7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한 4개 정도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죠? 감탄본부 황경호님, 보험전도사님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벤트 게시판에 봄한새는 치킨을 씻고라고 다오라님께서 후기 남겨주셨고요. 봄고수 칼럼에 봄한새 스탭님께서 강삼상 소장님의 부자들의 돈 인문학 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돈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글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편에 병상의 오일남을 찾아온 기훈이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오일남의 대답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목소리가 다시 나오나요?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6월에 타이타닉 잠수정이 실종됐다. 110년 전 심해 4,000m에 가라앉은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들어갔다 실종된 것이다. 이 잠수정에 탑승하려면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줘야 한다. 이런 거금을 지불한 사람들은 모두 슈퍼리치들이었다. 갑부가 되면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굽신거린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 오락은 시시해져 버리게 된다.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탈무드에 어린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도둑으로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돈이 근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돈은 주지만 돈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와 돈은 받지만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자녀들로 넘쳐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는 없게 된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두 부류다. 돈이 너무 많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게임을 구경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상금 456억 원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두 부류 다 돈의 노예이긴 마찬가지다. 결국 오징어 게임은 우리들에게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고 번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도 돈의 노예가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가지 공리 중 하나는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면 부자가 된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하기 위하여 그 게임의 룰과 속성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 게임에 뛰어들게 된다.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게임이지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물론 본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을 근본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무엇보다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돈을 잘 안다고 누구나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돈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돈과 관련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졌는지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돈은 덕이 높은 사람, 선한 사람, 약한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학벌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교회나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돈벼락 맞지도 않는다. 한 번뿐인 인생, 그놈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웃고 비상하고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일까? 숱한 노력에도 돈은 스쳐 지나가고 통장은 비어만 가는, 스스로는 부자와 돈에는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동시에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 그리고 돈을 보면서 울고 웃으며 쌓인 그 나의 고민과 생각들을 부자들의 돈 인문학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시네요, 이 글이. 그쵸. 시험과 관련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사실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미리 배워나가는 것일 텐데요. 그 보호자 역시 그런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기는 해요. 보험전도사님과 보건세 스태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중간에 녹음이 살짝 끊겼었는데 지금 상태 괜찮은지 중도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다시 녹음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프림로즈님께서 올린 글이십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도 드는 분들이 늘어나네요. 아마 킥보드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는 상품이겠죠? 전동 킥보드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상용화될 줄은 몰랐는데 보험까지 나오고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험사도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죠. 보험전도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오라님, 공부해야 할 게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 째려봐야 할지 하셨네요. 저는 이럴 때 과감히 포기합니다. 돈 벌기 싫은 거죠, 뭐 제가. 다음 이벤트 게시판에 온 이벤트 당첨 후기 비타보험 헬레나님께서 김민희 EM님 책상 사진 이벤트 당첨 후기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플러스 성영진 방탄지점장님께서 2024년에 함께 성공하실 보험 설계사님들을 모십니다. 라는 리크루팅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목록 가보겠습니다. 초보 게시판에 줄그레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간경화 최근 가능할까요? 최근 간경화로 이번 경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 안 되겠죠? 하셨습니다. 약방감초 김성수성님, 보험 입원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335는 6일 이상 입원부터 고지예요. 리츠 와이파이 장신영님, 메리츠 화재의 입원 수술 중 한 가지만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로 한번 심사 넣어보세요 하셨어요. 역시 여러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글이 많네요. 저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도수치료 실비 소비자 선임권으로 진행하세요 라고 윤영웅 손해사정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영웅입니다. 도수치료는 오래전부터 보험사에서 분쟁이 많은 보험금 중 하나입니다. 수개월 동안 30회에서 60회 받으시고 일시에 청구해서 분쟁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매달 10회씩 청구해서 2, 3회 받다가 30에서 40회 정도 때 현장 심사를 진행하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근육을 이완, 근육 강화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 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순 마사지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통상 디스크 진단 후 2차적으로 생기는 등 근육 좌우 밸런스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 장기적 관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 통증 등 수술 후 운동 범위 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 2017년 4월경 3대 비급여 특약이란 명칭으로 개정되어 해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쟁이 거의 없지만 이전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17년 이전 가입자분들은 30회에서 180회 통화 시 실비 가능하다고 믿고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당황합니다. 그럼 왜 보험사에서 분쟁을 삼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치료 적정성과 해당 치료의 의학적 근거. 두 번째, 향후 치료 내용 방향과 그 의학적 근거. 세 번째, 상기 내용을 토대로 의료 자문을 통해 면책을 진행 또는 적정 치료 횟수를 조정하여 보험금 지급 또는 추후 보험금 지급 및 청구 확인서 작성 후 종결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확인된 이제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요 내용은 상세한 것은 꼭 같이 읽어보시고 자료를 챙겨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올려주셨는데, 마지막 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소비자 선임권 사용 시 손해사정사 고용보수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도수치료 관련하여 분쟁이 예정된 분들, 보험금 청구 전인 분들은 숙지하시고 소비자 선임권 문의 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미밤비님, 보험전도사님, 서리얼리님 감사하다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동동이님께서 전병준 후기 보장 분석 강의 후기 올려주셨는데요. 녹화본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런 글은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었네요. 안산 GA코리아 보험설계사 33 가입 인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보험 경력 5년으로 보험 정보와 영업 관련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KB손보 2년, 현대해상 3년, GA코리아로 이직한 지 2달 되었습니다. 지인 영업보다는 DB 영업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워님, 보험 해결사 전병준님, 리츠 와이파이 장신영님, 보험전도사님, 핫주님, 휴머니스트님, 해피블러썸님, 베리아로마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초보자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피읍피읍님 모두 환영 댓글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에 해피바이러스님 이벤트 당첨이라고 편한날님 후기 올려주셨고요. 자금성님께서 영업일기 게시판에 금융감독원 자료 24년 1월 3일자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이라고 하셔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뉴스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간추려서 올려주셨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자료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설계사 KB 박사부님, 개척 영업 나갈 때 준비물 초보입니다.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노트북도 챙겨야 하나요? 아니면 핸드폰만 있으면 되나요? 개척 나가보려고 합니다. 운전자요. 여자입니다. 하셨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워님, 전단 뿌리면서 혹은 바로 상담할 수도 있으니 노트북도 있으면 좋겠죠. 보험전도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원수 사면 고객 등록할 수 있는 어플 GA면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무해대님, 신입입니다. 여기 글들 읽어보니 신기하고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개척에 관심이 많아서요 하셨어요. 여기 대단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잘 배워가시면 되세요. 현대해상 은지선님, 처음이시면 노트북 꺼내시지도 못할 거예요. 폰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개인정보 동의 한 건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니 초반부터 힘 빼시면 안 돼요. 개척해봐서 아는데 짐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무조건 나가서 경험하고 분위기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혜대님,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휴대폰 꼭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명함. 세 번째, 작은 수첩과 볼펜 한 자루 정도는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 메모하시는 걸 휴대폰으로 하시는 것보다 종이에 적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함 주시고 혹시 최근에 뭐 보험 관련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하시면서 질문을 던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백만장자 시크릿 책 추천 보험 전도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며칠 전 켈리 최님의 웰싱킹 책을 보다가 이 책을 추천하는 내용이 많아서 바로 구입해서 보았습니다. 책의 제목답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순자상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좋았던 구절들 소개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135쪽에 있든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178쪽에 나온 글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181쪽 어떤 형태이든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247쪽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 애쓴다.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단지 운이 나빠서 세상이 잘못되어서 가난하게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옳다면 지금 부자일 것이고 부자가 아니라면 옳지 않은 것이다. 249쪽 성공한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 251쪽 부자가 되어 계속 부자로 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당신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다. 253쪽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에게 배워라. 댓글 보험지킴이님 저도 팀장님 따라 포인트 체크하셨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님 좋아요 스티커 해피블라썸님 고양이 최고 바른보험 가이드 구름맘님 저도 웰싱킹 시크릿 순으로 읽었답니다. 제로웰치님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참 와닿는 문구네요. 맞습니다. 시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쵸. 1시간을 약 10,000원도 안 되는 돈과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노동력을 대가로.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이직 관련해서 보험지키님께서 글을 올려줬습니다. GA의 안 좋은 편견으로 감탄지사로 이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직 후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다. 같이 학원 다니는 언니가 애들 키우면서 시간도 활용적이고 월급도 많고 달콤한 유혹을 했다. 그래서 처음 보험업에 리크루팅으로 따라 들어간 곳이 GA였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보며 손보, 생보, 자격증 공부를 열흘 정도 한 것 같다. 코드가 나오기 전이었고 정말 보험의 보자도 모르던 그런 새내기. 초보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니 처음 개척을 병원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을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외에 고아 DB인데 고아 DB조차도 뚜렷하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업이 처음인 내가 이곳에서 영업을 아침에 체계적인 각 지점의 교육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시간이 갈수록 서울에 1시간씩 출퇴근이 힘들었고 사람들의 밀물썰물로 지옥철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며 출퇴근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나는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대해상의 면접을 보고 코드를 냈다. 현대해상의 입사는 같은 동기들의 전우회 같은 느낌으로 육성 지점에서 4개월 교육을 듣고 각 지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사실 5개월까지 투잡을 했었다. 5개월이 넘어가 6개월쯤 나는 투잡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해보자. 본업으로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 영업인 나는 기초적인 마인드가 없었고 그저 열심히 하고 버티면 된다는 주위 선배들의 말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원수사에서는 GA를 싫어한다. 지금 GA 가면 망한다. 여기서 더 열심히 하다가 1, 2년쯤에나 나가라고 말린다. 그러나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날이 많은 나는 카페를 뒤적이다 보만세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다. 보험 전도사님의 글을 읽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코칭을 시작으로 나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 지금 감탄지사에서 잘 다니고 있다. 감탄지사는 처음 내가 느꼈던 GA가 느낌이 너무 달랐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우와 이런 곳이 있구나 조금 놀라긴 했다. 아침마다 지점 교육과 함께 도움되는 강의들이 많아서 놀랐다. 보통 자기의 영업이 비법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곳은 정말 달랐다. 돈 벌 수 있게 강의부터 시작해 비법 하나하나를 다 알려준다. 특히 나의 유치자 엄마는 하나하나 세세히 영업관리와 일지 등 나를 다루는 팁을 주셨고 지점장님과 예리한 보장 분석은 1차 상담에 큰 힘을 넣어 주었다. 지점장님의 코칭이 없었으면 못 들어갔을 나의 소중한 DB 계약. 현대해상은 적당한 옷차림에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되는 묶은 머리. 그런데 지금의 나는 정장 옷차림으로 단정한 짧은 머리로 출근을 한다. 책이라면 담쌓고 지냈던 내가 이곳에 와서 독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 책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읽게 된 독서들. 책을 읽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다. 그렇게 나는 감탄지사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절판된 책을 직접 사인까지 해서 선물로 주신 지점장님, 좋은 동료들, 좋은 분위기, 또 좋은 환경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감탄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좋으시겠어요. 보험전도사님, 우와, 일지도 정성스럽게 꾸몄네요.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나나미님, 감탄은 환경, 케어는 엄마 유치자 지점장님, 부럽네요. 와인컬러님, 지금까지 내가 혼 일들을 돌아보게 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송님, 감동받았어요. 좋은 기운 받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채호님, 좋은 환경 부럽습니다. 니켈세브님, 후기에서 기쁨이 느껴져요. 읽는 사람도 좋은 기분이 들어요. 공유 감사합니다. 보험단속반 김반장님,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래요. 바른보험 가이드 구름맘님,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더 성장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 팀장님 응원합니다. 현대해상 은지선님, 저도 신안감탄지사는 삼박자가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거리 지역이 아닌 걸 매우 아쉬워하며 전도사님의 글이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고 변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 삼성화재 RC였을 때 올린 글과 확연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도 조만간 좋은 소식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해피블라썸님, 적응도 빨리 잘하시고 실행력도 빠르시고 올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목표 달성 화이팅입니다.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꾸준한 루틴과 활동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막힌 혀를 뚫었으니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관DB 계약 축하드립니다. 지속적인 열정님, 아무리 좋은 케어도 본인의 수용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면 부질없겠죠. 남채원 팀장님은 성공 유전자를 갖고 계세요. 더 큰 도약을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동동이님, GA 가면 망한다. 그 소리는 어디나 공통인가요? 채연님, 우리 꼭 성공해보아요. 응원합니다. 서리얼리님, 스티커로 최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멋지십니다. 실천하셨던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 고양이가 꼬리로 가리네요. 자유 게시판에 일상이라는 글 제목에 설계사라는 직업이라는 제목의 큰기쁨님의 글입니다.
저는 보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의 직장인으로 다니다가 보험 설계사가 된 지 몇 년이 되었네요. 그래도 초보 구간. 저는 보험 일이 좋아요. 천태만상의 모습들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지점 가면 밥 사주는 사람들이 많고, 맛집으로 가다 돈 벌어 좋고, 좋은 옷 갖춰 입고, 내 모습 더 예뻐져서 좋고, 시간 자유롭고, 보험 전도사님 같은 긍정의 사람 보게 되어 좋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직 카페에 푹 빠져 사는 건 아니라서 막 둘러보지도 못해서 내 마음에 친근한 사람은 전도사님 뿐이네요. 제일 큰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좋아요. 책도 보고 자기 개발도 하고 내 인생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좋고요. 누구 명령, 누구 회사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해서 내 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업무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전부이다. 초보 설계사님들도 이 직업에 들어보신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디뎌보세요. 사실 축복이에요. 이벤트에 글 많이 쓰면 또 언제 한번 당첨되질까? 되지 않을까? 글 써봅니다 하셨습니다. 당첨 꼭 기원합니다. 와인컬러님, 내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부터 우리 일이 시작되는 거죠. 좋은 생각 잘 보았습니다. 봄이 밤비님, 같이 화이팅해요. 니케세븐님, 오, 저랑 같은 걸 느끼시네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부는 그냥 당연하게 보였던 모습들이 좋은 직업이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보면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이 직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끈끈함이 느껴져요. 이제 1차월인데 느껴져요.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좋아요. 나나미님, 그래서 부드러움과 긍정이 느껴지네요. 보험전도사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좋은 설계사가 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스트님, 글만 봐도 힘이 나네요. 해피블라썸님, 우와,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요. 긍정 마인드로 2024년 화이팅해요. 현대해상 은지선님, 전도사님 팬클럽 생기실 듯? 보험해결사 전병주님, 전도사님 찾는 분들이 많네요. 인기 짱!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긍정은 큰 힘이죠. 제로웰치님,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프림로즈님, 저도 전도사님 보면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리얼리님, 스티커 남겨주셨어요. 저도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 시작한 지 이제 올해가 횟수로 19년인가요? 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0년 차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직 젊습니다.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진짜 전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 그 느낀 점, 그쵸. 그 마음이 오랫도록 유지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대님께서 가입 인사 올려주셨는데요. KB손해보험의 보험 경력은 아직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에너지를 보만세에서 얻고 싶어서 가입하셨는데요. 아이들 키우면서 시간이 좋아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시간 활용 정말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험전도사님, 휴머니스트님, 하추님, 부에대님, 쿠앙이님, 베리아로마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초보자님, 보험설명서 임성화님, 보험장인 최성찬님, 피읍피읍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업일기 보험전도사님, 오늘 보만세 스텝회의 참석했습니다. 이진호의 영업일기.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잡힌 약속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보내다가 오후에 보만세 스텝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내일은
간신히 약속을 하나 잡았네요. 와, 스태프분들 다들 훈남, 훈녀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만세 회의에는 새로 입사한 보만세 직원분도 참석하였습니다. 조이파파님이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보만세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봄장인 최성천님은 오늘 귀여운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아들 사진은 없는데 궁금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등촌 샤브칼국수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매번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조이파파님 모두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올라와서는 며칠 전 읽기 시작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번 책도 개인적으로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기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채원 팀장님이 드디어 이간DB로 첫 계약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채원 팀장님은 작년 10월 한 달간 저에게 1:1 코칭을 받다가 저희 지점으로 이직해서 같이 근무 중인 팀장입니다. 아무튼 최근 활동량에 비해 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휴머니스트님 고생하셨습니다. 보노보노 1975님, 전도사님, 사진에 날짜랑 시간 나오는 건 어떤 어플인가요? 보험해결사 전병주님, 활동량은 절대 배신하지 않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피블라썸님,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따님이 잘 되시니 축하드립니다.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스텝회의 간 듯한 느낌 감사합니다. 서리얼리님 스티커로 좋다고 남겨주셨네요. 기쁘시겠어요. 오늘 하루에 모든 결과물들이 이렇게 리크루팅 하셨던 분의 결과로 나오면 기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에 이벤트 당첨 비타보험 헬레나님께서 보만세 치킨은 사랑입니다 라고 후기 남겨주셨고요. 딸넷 아빠님께서 정모공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엔 대구 번개 모임입니다. 1월 11일 보만세 부산, 대구, 울산, 경상방 번개를 공지합니다 하셨습니다. 1시부터 자유롭게 투썸플레이스 대구 동천 유원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월 11일에 제가 춘천을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가는 시간에 대구를 들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저의 외모를 들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계신 많은 설계사님 분들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 오시면 제가 종종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영업 꿀팁 초보 설계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보험 전도사님께서 보험 영업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영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글을 쓸까 합니다. 첫 번째 명함. 명함은 모든 영업의 기본 준비물입니다. 두 번째 정작. 남자든 여자든 정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세 번째 서류 가방. 서류 가방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노트북. 자기소개 자료와 보장 분석할 때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태블릿 말고 노트북 추천해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정도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중고로 저렴한 걸 사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꼭 필수로 준비하시고 보험 영업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해피블러썸님, KB 박사부님, 보미밤비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다동남 조상현님, 바다아이님, 현대해상 은지선님 모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은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가벼운 걸로 바꾸고 싶네요. 겨우 2년 들고 다녔는데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램 강추요. 저는 지금 14인치 그램이 이제 안 나오죠. 그리고 올해부터 그램이 중국산이어서 작년 거까지 나온 그램을 제가 지금 다시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벼워서 좋아요. 요즘에는 뭐 다른 브랜드도 가볍긴 한데 저 그램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닉네임을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나요? QO35P님, 저에게 맞는 영업 방식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초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6월부터 설계사 일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아기 때문에 처음에는 TC 쪽으로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전화로 영업하는 것, 혼자 고객을 만나는 것,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 현재 대리점 쪽으로 정말 걸쳐만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도 설계사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 회사마다 영업 방식이 참 다양하다 느끼는데 저에게 맞는 영업 방식 혹시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기쁨님, 영업의 방식이라는 게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거든요. 사람 만나는 일. 끝없이 사람을 만나고 인증받고 보장 분석하고 제안하고 결국은 그렇게 수렴되어져요. 일단 발을 내디드세요. 길이 확 펼쳐져요. 좋은 멘토가 옆에 계시다면 좋을 듯 합니다.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전화 영업은 스크립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혼자 고객 만나는 게 힘들면 동반 혹은 정해진 고객 대면 프로세스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조인파파원님, 전화와 대면이 정말 못하시겠다면 온라인 영업도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써서 문의 오는 고객들과 카톡 상담을 주로 합니다. 약방감초 김성수님, 김성수 썽님 아니셨어요? 닉네임 바꾸셨네. 비슷해 보여도 같은 영업 방식이 없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다만 내게 맞는 것을 찾기에는 아직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보이니 기초를 알고 기본을 만들기 위한 시도부터 해보세요. 방식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늘 같습니다. 보험전도사님, 나에게 맞는 영업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육아를 병행하시니 현실적으로 시간이 활용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온라인 영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기 재우고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저도 TC 출신입니다. 전 저한테 맞는 영업을 찾기 위해서 다 직접 해봤어요. DB, 개처, 병원 라운지 등 본인한테 맞는 건 해보셔야 알 듯합니다. 응원합니다. 영진에스 박단장님, 신입일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고객보다는 아는 지인들 대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지인이라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꼼꼼히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번을 더 만나더라도 반복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지인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기회를 더 주게 될 것입니다. 단, 지인이라고 해서 모두 가입해 줄 거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회대님, 선배님들 TC는 어디 소속인 거예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저도 한창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지인분들께부터 명함 돌리면서 뭐 이렇게 명단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저랑 맞는 인연을 만나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한테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게 되는 거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정말 0.0001mm만 나아가더라도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기회를 만나셔서 더 멋진 영업인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글, 2개 남았습니다. 아싸! 오늘 지금 녹음 시간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많이 줄여서 읽기는 했는데, 약방감초 김성수님 자유 게시판에 뉴스 올려주셨어요. GA로 간다. 생보 전속 보험 설계사 1년새 4,500명 감소하셨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이 1,588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그 뒤를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순으로 생명순이었다. 전속 설계사 수가 증가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단 2곳에 불과했다. 생보사 설계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하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설계사가 자회사형 GA로 대거 이동하면서 7만 명대로 줄었다. 같은 해 10월 처음 7만 명대가 깨졌고 2022년 12월엔 6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같이 전속 설계사가 꾸준히 감소하는 이유는 생명보험사 중 법인보험대리점 자회사를 설립하는 회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A 소속 설계사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생명보험 상품과 함께 손해보험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소비자도 한 번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연구원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형 GA는 2004년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총 16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2021년 GA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를 설립했고 올해 1월에는 GA 피플라이프를 인수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6월 20일 GA 자회사 HK금융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KB라이프생명 등도 GA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AIA생명도 자회사형 GA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10년 동안 전속 설계사는 연평균 3.7%포인트 감소한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4.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GA 채널을 통해 개인형 생명보험의 가입 비중은 24%에서 41.3%까지 확대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업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영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권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대면 채널 의존도는 지난 3분기 기준 98.6%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보험시장이 GA를 통한 재판 분리가 활성화하는 추세다. 한국도 대형 보험사는 물론 인건비 등 비용 압박이 더 큰 중소형 보험사들도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설계사 수는 제가 입사 이래로 늘 감소해 온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전문가형 집단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은지선님, 해피블라썸님, 보험전도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서리얼리님 모두 스티커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현이N님, 어제 시험 치고 내일부터 교육 시작인데요. 여기 글을 읽다 보니까 도입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알바 사이트에 올려진 이력서 보고 연락 와서 면접 보고 시험까지 봤거든요. 그럼 저는 처음에 연락 주시고 면접 보신 그분이 도입자이신 거죠? 근데 면접 보기 전까지는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교육받는 전날 다 같이 밥 먹을 땐 한번 보고 그 뒤에 우연히 만나서 인사한 거 빼고 교육은 어떠냐, 시험 잘 쳐라, 시험은 잘 봤냐,
합격 축하한다 등 그래도 한 번은 연락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냥 아예 무관심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죠? 제가 좀 바라는 게 많은 거죠. 그래도 제가 일 시작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친밀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으셔서 뭔가 벌써 외롭다고 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요즘 구직 사이트 보고 많이 하시죠? 약방감초 김성수님, 보험설계사 처음 시작할 때 사수를 잘 만나서 호강도 하고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도입자와 긴밀한 관계인 것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기도 하고 관계는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이니 덕분에 난 강하게 크련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전도사님, 네, 저도 그렇게 입문했다가 어떤 도움도 못 받았습니다. 유치자 얼굴도 몰랐어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도입자분이 초반에 친밀하게 좀 도와주시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건 분명합니다. 상품, 전산 등 앞으로 물어보실 것이 태반이실 텐데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같은 일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도입자분께 조금 신경 써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위에서 끌어주시는 분은 도입자분 아니니 꼭 관리자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응원합니다. 영진의색 박단장님, 도입자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잘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영업적으로는 소속된 지점에서 가장 일 잘하시는 분 몇 분 찍어 먼저 다가가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입자라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분은 아니실 수 있거든요. 부회대님, 그 심정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도입하시고, 저를 도입하고 난 뒤에 다 그만두셨어요. 항상 외로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 사는 인생 늘 혼자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더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이애님께서도 교육을 시작하시고 나면 동기도 생기실 거고요. 이제 좋은 강사님들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시면 강사님분들과 동기분들과 서로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도입자분 아니셔도 좀 괜찮은 분위기를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직급자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도움도 좀 많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뭐 영업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떠들었네요. 오늘 제가 코맹맹이 소리는 조금 덜 나죠? 제가 알러지 약을 필히 먹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내일과 모레는 제가 녹음을 안 하고 딸내 아빠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다음 주는 제가 목금토일을 전부 녹음을 못합니다. 그러니 재미난 글, 제가 읽어주셨으면 하는 글 있으시다면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읽고 나면서부터 지금 되게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사실 저 다크서클이 요즘 무릎까지 내려왔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항상 이렇게 저 혼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고민들도 있구나,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다 보니 동료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는 시간은요, 2024년 1월 6일 0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오래 걸렸죠? 녹음 길이만 1시간 44분이네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으실 거죠? 오늘 하루 화이팅 하셔가지고 봄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싶은데 토요일 주말이네요.
다음 주 개학 미리미리 찜콩 하실 수 있는 주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 엔잡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